에이다 러블레이스, 영국 시인 조지 고든 바이런의 딸로 세계 최초의 프로그래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19세기를 살다간 귀족 여성으로서 이학적인 관심과 타고난 지능을 바탕으로 초기 컴퓨터 과학에 인상적인 발자취를 남겼는데요. 그것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되는 중요 개념인 루프, 고투문, if문과 같은 제어문의 개념을 최초로 소개한 것이죠.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프로그램 호환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선영태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은 프로그램 호환성 검토하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되나요? 이번 시간에는 파일 포맷의 호환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 알아보고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라고 정의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의 집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령어 체계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C++이나 자바 같은 게 프로그래밍 언어이죠? 네, C++, C#, 자바, 베이직, 파스칼, 펄, 파이썬, ADA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우선 컴파일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번역가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네,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의 의미를 수행하는데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시켜 수행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하고 인터프린터는 원시 프로그램의 의미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합니다.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프로그램이 원시 프로그램이죠? 네, 원시 프로그램의 수정 없이 반복 수행하는 경우 응용 시스템에서 컴파일러가 효율적이지만 개발 시스템이나 교육용 시스템에서는 인터프린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하며 능률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계어는 그럼 무엇인가요? 컴퓨터가 이해하고 수행하는 단 하나의 언어로서 컴퓨터 언어라고 불리는데요.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고유 명령어입니다. 프로그램이 작동하려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구조로 이루어지죠. 네, 그럼 세 번째로 어셈블리어는 무엇인가요? 네, 어셈블리 언어를 사용하려면 CPU 명령어들을 기호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언어라고 불립니다. 아, 기호 코드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네, 어셈블리어가 개발되면서 이전 기계어보다 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고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계어로 번역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3세대 언어도 있던데요. 그럼 1세대, 2세대 언어는 무엇인가요? 네, 최초로 컴퓨터 개발 당시에는 기계어만 사용하였는데 이를 제1세대 언어라고 정의하고 이후 기계어에 대응하는 기호로 표시된 어셈블리어를 제2세대 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 표시된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향상시켜 사용하기 쉽게 만든 언어를 제3세대 언어라고 정의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3세대 언어인가요? 3세대 언어 중 대표적인 언어는 과학기술용인 포트란, 코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언어를 소개해 주시나요? 간이 언어인데요. 간이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개발된 컴퓨터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각종의 파라미터 언어가 간이 언어에 포함됩니다. 간이 언어는 비절차 언어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논리 과정의 고안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 4세대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네, 4세대 언어는 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 자료 처리 시스템이 규모가 크게 성장함에 따라 복잡해지고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변화에 맞춰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네, 다음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개발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언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언어는 문자열과 수식이라고 하는 기호 처리의 중심이지만 기호 간의 관련은 데이터조에서 취급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언어는 강력한 리스트 처리 기능을 가진 것이 장점이죠. 대표적인 인공지능 언어로는 프롤로그, 립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언어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고급 언어라든가 특수 언어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네, 어셈블리 언어가 기계어보다 편리해졌지만 아직도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인데요. 간단한 작업에도 많은 명령어를 기호로 기술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며 작업하기 편리한 언어가 필요해서 개발한 것이 고급 언어입니다. 아, 사람이 이해하고 사용하기 적합하게 개발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고급 언어이군요. 네, 그렇죠. 고급 언어에는 ADA, C, 오브젝티브-C, C++, 스몰톡 등이 있습니다. 네, 고급 언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다른 고급 언어들이 더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먼저 올골은 과학기술 계산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3법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국제표준기구의 알골위원회는 표준화된 알고리즘 언어로 채택하여 알고리즘을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확고한 이론을 중심으로 개발된 최초의 언어이기에 그 후 파스칼 언어, 모들리아2 언어 등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 다양한 데이터 형식의 구조를 가진 프로그래밍 언어도 존재하나요? 네, 물론이죠. 대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파스칼 언어는 알고리 모티브로 개발하였으며 블록 구조 및 유용성이 큰 제어문 등의 기능, 자료를 구조화하고 압축하는 기능을 보완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구성 시 데이터 길이의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 형식 및 제어 구조가 사용 가능하며 조건문, if then, else, 복합문, begin and, 반복문, while와 같은 제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자바 언어라는 게 있는데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 등을 하게 되면 주로 보는 것 같은데 자바 언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맞아요. 인터넷 등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자바 언어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 자바 언어의 객체 지향 언어로서 인터넷 웹페이지 상에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바의 특징은 단순하고 객체 지향 언어로 이식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운영 체제 및 CPU에서도 같은 코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로 네트워크 환경은 다른 환경보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 중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의 고전 언어죠. C 언어에 대해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C 언어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네, 특징부터 설명드리면 C 언어는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만 들어있어 편리하며 모든 표기법이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언어입니다. 강사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컴퓨터 사용자들은 자주 사용하는데 알고리즘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의된 규칙과 절차를 기술한 것인데요.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이라고 불립니다. 말하자면 한정된 규칙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알고리즘 형식으로 표현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고리즘 언어의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네, 자연어, 순서도, 가상코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흔히 요리법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냄비를 준비한다, 그리고 냄비에 물을 넣는다, 그 다음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는다, 그 다음 면이 익을 때까지 끓인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 요리법에 비유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한다는 게 재밌는데요. 그리고 문제 한 개에도 알고리즘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리즘 기술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적 내용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연어, 순서도, 의사코드 방법입니다. 알고리즘을 표현한 예입니다. 순서도는 플로우 차트 또는 흐름도라고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논리 순서 또는 작업 순서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도는 기하학적 기호를 사용하며 처리는 직사각형, 판단은 마름 목골, 입출력 처리는 평형사변형 기호를 씁니다. 프로그램 개발은 매우 복잡한 과정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먼저 해야 할 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알고리즘 개발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과정을 거쳐 작업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스 작성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의 각 단계를 작성하는 것으로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작업의 내용을 기술한 것을 소스 프로그램 또는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소스 코드의 경우 에디터를 이용하여 입력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윈도우즈의 경우 텍스트의 에디트인 메모장을 사용할 수 있고 비주얼 C++의 내장 에디터도 사용 가능합니다. 소스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소스 파일 이름은 프로그래머가 만들 수 있으며 파일 확장자는 항상 C여야 합니다. 소스 파일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는 것으로 특정한 컴퓨터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스 파일을 분석하여 기계어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여 컴파일이 종료된 경우 프로그래머는 소스 작성 단계로 되돌아가서 소스 파일을 수정해야 합니다. 컴파일과 링크가 성공하여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소스 파일명이 테스트 C로 설정되어 있다면 테스트 EXE로 설정되어 파일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 도중에 오류가 발생하여 실행 결과가 잘못되어 다시 편집 단계로 돌아가서 소스 파일로부터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수행되지 않아서 소스 프로그램이 수정 후 다시 컴파일, 링크, 실행 단계를 거쳐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디버깅이라 하며 사용되는 도구를 디버거라고 합니다. 디버깅 통해서 오류 수정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가 중요한 이유는 디버깅을 하더라도 버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는 필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C++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진 언어인가요? 네, C++은 C 언어를 확장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C++은 객체 지향 언어로 불립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새로운 방식의 프로그램 접근 방식입니다. 객체 지향 언어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나요? 객체 지향 언어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캡슐화 조건입니다. 객체는 캡슐화에 의해 외부로부터 객체 자신을 보호하고 사용자에겐 내부를 알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만을 노출합니다. 둘째는 상속인데요. 객체는 객체 하나만으로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객체 역시 방법과 데이터를 서로 상호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객체한테 물려받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C++은 C 언어를 보완하는 것이라서 C 특징을 포함하고 있군요. 네, C++은 시스템 프로그래밍과 가상함수, 연산자 중복, 클래스 등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그리고 C++ 언어 말고도 C#이라고도 있던데 이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요? C++의 기본을 둔 언어로 자바와 비주얼 베이직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객체 지향성, 친화성, 다중성 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어릴 적 컴퓨터를 사용할 때 MS-DOS라는 운영 프로그램을 썼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윈도우스라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요. 막연히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 운영체제란 무엇인가요? 네,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의 컴퓨터 자원 관리와 하드웨어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운영체제는 메모리 관리, 프로세서 관리, 장치 및 파일 관리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동작을 부팅이라고 정의하며 작업의 순서를 정하여 입출력 연산 제어와 프로그램 오류, 그리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행을 제어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운영체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운영체제 종류로는 유닉, 리눅스, MS-DOS,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서에 따라 한 번에 하나씩 실행되도록 설계된 명령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가 수행하는 절차를 나타내는 게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요즘 아두이노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와 8비트 AVR CPU인 ATmel AVR을 기반으로 하는 저사양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로 크기가 작고 저전력의 배터리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두이노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두이노는 편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스케치라는 통합 개발 환경 IDE를 제공하고 있죠. 그럼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라즈베리 파이가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ARM 기반의 초소형 인베디드 컴퓨터입니다. 기초 컴퓨터 교육 과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싱글보드 컴퓨터로 USB와 하드웨어 연결을 위한 GPIO, 인터넷 연결을 위한 이더넷, 사운드 출력 단자, 모니터 연결을 위한 HDMI 이렇게 등의 다양한 포트들을 지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쓰는 윈도우에서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비주얼 C++은 윈도우즈에서 대표적인 통합 개발 도구로서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응용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비주얼 C++은 윈도우즈상에서 동작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윈도우에서 실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비주얼 C++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이 값비싼 것도 있지만 오픈소스라고 해서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오픈소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개발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소스를 뜻하며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오픈소스도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론이죠. 초창기 오픈소스는 미국 해커들과 BSD 유닉스와 함께 시작하였으며 AT&T의 연구소인 벨 연구소에서 1960년도 개발된 유닉스를 버클리에 제공하면서 이는 다시 많은 해커들의 도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네,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실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까요? 네, 강사님, C 언어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겠죠? 그 다음 헤더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소스 파일을 추가하여 소스 코드를 작성한 다음 프로젝트를 빌드하여 실행하면 됩니다. 이제 해볼 수 있겠어요? 네, 강사님이 친절히 알려주셔서 저도 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 대화 상자를 엽니다.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새 프로젝트 대화 상자가 모니터에 출력됩니다. 출력된 대화 상자에서 템플릿 항목으로는 윈도우 32 콘솔 응용 프로그램을 선택한 후 이름에 NCS를 입력합니다. 입력을 하였으면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헤더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출력된 화면에서 우측에 솔루션 탐색기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솔루션 대화 상자에서 헤더 파일이라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팝업 메뉴가 나타나게 되면 추가, 새 항목을 선택합니다. 새 항목 추가, NCS 대화 상자가 나타났으면 헤더 파일 H 템플릿을 선택한 후 NCS 헤더 H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였다면 그 다음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소스 파일까지 생성하였다면 솔루션 탐색기에서 생성한 헤더 파일 NCS 헤더 H 파일을 클릭한 후 그림과 같이 코드를 입력합니다. 코드를 입력하였다면 NCS SS CPP 파일을 클릭한 후 그림과 같이 대소문자에 유의하여 입력합니다. 소스 파일을 작성하였다면 실행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상단 빌드, 솔루션 빌드를 클릭하거나 단축키 Ctrl Shift B를 클릭하면 프로그램을 빌드하게 됩니다. 프로젝트 빌드까지 완료했다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Ctrl F5 키를 눌러서 직접 실행해 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C 언어와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과 C++ 언어, C#, 운영체제, 프로그램, 오픈소스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3D) 프린터에 구동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G코드와 N코드의 호환성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G코드와 N코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려면 호환성을 검토해 봐야 하는군요. 네, 그래야 선정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테스트용 3D 프린터를 구동시키고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G코드 파일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죠. 3D 프린터의 모터에 부속 기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캠 정보의 출력이 필수적인데요. G코드에서 지령의 한 줄을 블럭이라고 정의합니다. 블럭의 해석에서 주석이 우선 제거되는데 여기서 주석은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은 없고 사용자가 코드를 읽기 편하게 해석해주는 문장으로 세미콜론과 괄호가 사용됩니다. 세미콜론은 해당 블럭에서 모든 문자가 주석임을 뜻하며 괄호는 괄호를 포함한 괄호 내의 모든 문자가 주석임을 뜻합니다. 그럼 준비 기능이란 무엇인가요? 네, 공구의 이동이나 가공, 공구의 보정 번호, 주축의 회전, 기계 움직임 등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중요한 기능으로 간단하게 G 기능이라고 불립니다. 지령 숫자는 0부터 99까지입니다. G코드는 지령 숫자에 따라서 의미도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기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연속 유효 G코드는 한 번 지령된 G코드는 다른 G코드가 나올 때까지 유효한 것을 뜻하고 일회 유효 G코드는 지령된 블록 내에서만 유효함을 뜻합니다. 여기서 잠깐! G코드는 제어 지령의 종류에 따라서 그룹별로 표시하기도 하며 그룹이 다른 G코드는 한 개의 블록 내에서 여러 개를 지령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룹의 G코드를 겹쳐서 지령을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령 이동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령 이동 방식은 절대 지령 방식과 증분 지령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절대 지령은 설정된 좌표계 내에서 종점의 좌표 위치를 지령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지령 번호는 G90입니다. 종점 좌표 위치를 좌표계 원점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정하여 지령합니다. 네, 그럼 증분 지령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증분 지령은 이동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이동량과 이동 방향을 지령하는 방식으로 지령 번호는 G91입니다. 절대 지령과는 다르게 기준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X축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했다면 플러스, Y축상에서 위로 이동했을 경우 플러스가 됩니다. 방향의 반대일 경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보관 기능이 있는데요. 공구를 지령된 위치까지 급속 이송시켰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G90, G91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모두 G코드로 생략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M 기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 기능은 보조 기능으로 프로그램 제어와 NC 기계의 보조 장치 온오프 작동을 수행합니다.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의 개념이 헷갈리네. 지령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하는 거지? 동국 학생이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 좌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절대 지령과 증분 지령의 개념이 헷갈려서요. 어떻게 좌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절대 지령은 종점 좌표 위치를 좌표계 원점 기준으로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정하여 지령합니다. 그리고 증분 지령은 기준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X축상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였다면 플러스, Y축상에서 위로 이동했을 경우 플러스가 됩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지령의 경우 중심축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A에서 B 경우 중심축을 기준으로 B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증분 지령의 경우 절대 지령과는 다르게 A에서 B 경우 A를 축으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 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G코드 파일과 준비 기능인 G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조 기능인 M 기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증분 지령과 절대 지령 좌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프린터를 개발할 때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여 가장 호환성이 유지되도록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고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비전이 발생하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는 데에 따라서 프린터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계속 리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